1939년 9월 20일 북한 개성공단에서 태어난 전원주는 지난 60년간 연예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의 베테랑 배우이자 선구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고난에 맞선 어린 소녀에서 회복력과 재능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그녀는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고 한국 TV와 라디오에서 친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따뜻한 웃음으로 딱 너 같은 딸, 아가씨와 신사 등의 드라마와 코미디, 문화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와 할머니 역을 맡아 100만 시청자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이라는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전원주는 깊은 고통, 가슴 아픈 순간들, 그리고 흔치 않은 순간에만 공유하는 비밀들을 간직해 왔습니다. 인터뷰, 배역, 그리고 소박한 삶을 통해 그녀는 성공, 상실,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여정, 즉 자신의 삶의 슬픈 진실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전원주가 2018년 KBS 교양 프로그램에서 털어놓았듯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끝에 2013년 사랑하는 남편 임진호 씨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성공했지만 내성적인 사업가였던 임진호 씨는 야심찬 젊은 교사 시절부터 사랑받는 스타가 되기까지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폐암과의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은 그녀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날들에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함께 사랑했던 노래를 부르며 위로를 주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녀는 마치 영혼의 일부가 영원히 떠난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고통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반려자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깊은 외로움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집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 같았고, 어떤 날은 그의 빈 식탁 의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비록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태어났지만 한반도 분단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고향 개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그녀의 가족은 인삼 농사로 번창했지만 전쟁과 정치 때문에 피난민이 되었고 결국 그녀는 6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948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을 받았고, 이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심리적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소중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간직된 개성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후회를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슬픔이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이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원주의 경력은 길고 격동의 여정이었으며 큰 성공과 쓰라린 실패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부유했지만 전쟁으로 황폐해진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덕성여고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대학 진학이 장려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자랑스러운 업적이었습니다. 졸업 후 교사가 되었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1990년 CBS 적이 더빙 오디션에 응시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경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풍부한 표현력으로 그녀는 텔레비전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 라디오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우 중 한 명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63년 DBS 제1기 더빙 오디션을 통해 입사했고, 통합 후 1980년 KBS 제6기 더빙에 발탁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라디오 드라마에 출연하며 전국의 청취자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70년대 텔레비전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전원주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로 전향했지만 어머니, 아내, 이웃 등 조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비록 비중은 작았지만 이러한 배역들은 따뜻하고 친근한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밤이면 밤마다, 고맙습니다, 딱 너 같은 딸 등을 통해 인기를 얻었고,
특히 2007년 드라마 고맙습니다에서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어머니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달콤하고 진솔하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쾌한 웃음과 솔직한 입담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9년 복면가왕에 출연하여 최고령으로 두 라운드에 진출한 것은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문화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여 검소한 생활과 삶의 교훈을 공유하며 국민 할머니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는 좌절 없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는 1980년대 TV 드라마에서 고압적인 어머니 역을 맡아 비판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그녀의 배역에 깊이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배역을 위해 몇 달 동안 연구했지만 그 비판 때문에 자신이 연기에 정말 적합한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1970년대에 무대 프로젝트에 도전했지만 관객의 관심을 끌지 못해 조기에 취소된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실패로 인해 그녀는 분장실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무대에 대한 꿈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전원주는 노력과 함께 종종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디오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대사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아내려고 애썼던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복면가왕에 출연했을 때는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 동안 연습했고,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면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유지하는 것은 관절통과 피로와 같은 건강 문제에 직면하면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청자는 즐거움을 볼 자격이 있다는 신념으로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지치지만 이러한 순간들은 그녀가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전원주의 업적은 명예나 수상뿐 아니라 청중에게 영감을 주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능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한국 최초의 성우 중 한 명이 되어 차세대를 위한 길을 닦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80세의 나이에 복면가왕에 합류한 것은 나이가 열정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개인적인 성취입니다. 또한 라디오 초창기부터 K드라마 전성기까지 한국 TV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녀는 에이즈에 걸린 손자를 돌보는 온화한 할머니 역을 맡은 땡큐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아 2007년 AMB 연기대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연기력을 인정받은 중요한 사건으로 그녀는 이 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전원주는 두 아들과 손주들에게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종종 손주들에게 검소함과 감사의 가치를 가르치는데, 이는 힘든 어린 시절을 통해 얻은 교훈입니다. 또한 직접 요리하고 가구를 재활용하는 등 소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여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문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소소한 것에서 회복력과 행복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비록 큰 상을 많이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성취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전원주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967년 서울의 한 자선 행사에서 수출 사업가 임진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지성과 따뜻한 미소에 매료되었고, 그녀는 그의 성실함과 강한 의지에 감탄했습니다. 2년간의 교제 끝에 1969년 소박한 예식으로 결혼하며 40년 넘게 이어진 끈끈한 관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인 고재규는 나중에 방송 프로듀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지지로 이루어졌으며, 임진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그녀의 커리어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13년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 중이던 말년, 그녀는 남편을 돌보기 위해 일을 잠시 중단했고 그 결정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곁에 앉아 시를 낭송하거나 함께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남편의 웃음을 되찾아 주려고 애썼던 밤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은 듯한 가벼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았을 때나 손주가 태어났을 때처럼 남편과 함께 나눌 수 없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말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슬픔이 아물지 않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남편을 위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원주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5년 3월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향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문화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길을 건너던 중 통제 불능 상태의 트럭에 치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머리와 가슴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죽음은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연기와 특유의 웃음으로 그녀를 사랑해온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부고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아티스트 중 한 명을 추모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원주의 장례식은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고 동료, 관객, 젊은 예술가 등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고 그녀의 밝은 미소와 함께 출연 당시의 모습, 그리고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장혁, 공효진 등 드라마 땡큐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들이 조문하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